필기 봤는데 저 떨어지고 언니 붙었거든요. 얘 시작한 지 거의 뭐 한 2달 됐어. 네? 그런 거 떨어지고 이렇게 새우가 이렇게 자르는. 근데 언어영 수업은 안 들었어요. 정회 정희 수업? 정희 수업? 추모하면 짱짱이 진짜. 조만간 27살이 되는 동갑내기 청춘 3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단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내가 어떤 거를 잘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취업을 하고 싶었으나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좀 이 알바 저 알바 전전을 하다가 제가 만약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또 저는 취직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혜와 성은, 보라 씨는 부서는 다르지만 이 회사 팀장입니다. 직원 수 2만여 명,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의 신발을 만드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 회사인데요. 2년 만에 취준생에서 팀장이 된 3명의 청춘. 빨라도 너무 빠른 특급 승진인데 그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신발 공장. 균혜 팀장은 신발 생산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신발 수만 켤레가 생산되는 이곳에서 신경 써야 할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특히 팀 내 2천여 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일이 아직은 많이 버겁습니다. 제 아래에 부하 직원이 2천여 명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것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인 분들을 제가 통솔을 해서 리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게 컸는데 균혜 팀장의 고향은 강원도 강릉입니다. 강릉에서 대학을 마쳤고 어학연수는커녕 외국에 나가본 경험도 거의 없었죠. 졸업 무렵 마음속에 수없이 떠오른 질문이 있습니다. 우물 밖에는 뭐가 있을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해서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왔거든요. 근데 막상 부딪히고 보니까 분명히 언어적인 부분도 힘든 것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 이런 데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더 좋은 점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이 커버가 되는 2016년 제주도에서 열린 한상대회. 취준생이던 균혜 씨는 이 자리에서 한상기업 면접을 보고 인턴 기회를 잡았습니다. 인턴 기간은 2개월.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후회는 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일을 배웠습니다. Sebenarnya tipe orangnya seperti apa? Orangnya baik orangnya. Dia bisa berkolaborasi dengan tim member sama orang Indonesia, dia bisa nyatu dan adaptasinya dia cepat. Terus untuk informasi apa, dia komunikasinya ke kita juga lancar. Dan dia mau tahu, oh orang Indonesia ini seperti apa. Kalau dia di sana dia seperti apa. Jadi kalau dia nggak tahu dia tidak pernah malu bertanya. 여성 직원이 대부분인 일의 특성상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니 의외로 일이 쉽게 풀렸죠. 직원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가족 관계를 안다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업무랑 관련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사시는지 몇 명의 가족이 있고 가족들은 건강한지 또 일하면서 애로사항은 뭐가 있는지 앞으로 나한테 바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메모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내가 앞으로 채워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스스로도 좀 파악을 하고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39세 이하 젊은 인구가 60%가 넘는 인도네시아.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덕분에 제조업이 발달했지만 관리자급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학력자들은 대부분 외국으로 떠나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겁니다. 바로 옆 건물, 보라 팀장이 일하는 곳입니다.
보라 팀장은 제주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녀 역시 제주도에서 열린 한상 대회에서 인턴 기회를 잡았죠. 늘 버킷리스트를 마음에 품고 있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나가서 강연해보고 그런 게 제 꿈의 버킷리스트에 있어서 그래 한번 연습을 해보자 해서 마지막에 사람들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손들어서 한번 제가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사회자분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그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이제 회장님께서 인턴하는 걸 허락해 주셔서 인턴하고 여기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네. 일을 배우는 틈틈이 현지인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인도네시아어를 익혔습니다. 다행히 인도네시아어는 우리와 어순이 같아서 실력이 쑥쑥 늘었죠. 제가 원하는 말을 이 나라 말로 잘 할 수가 없다는 게 좀 가장 답답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자신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은 씨는 한상대회 행사를 돕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통한다는군요. 다국적 기업의 미국 본사와 인도네시아 직원 사이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자리. 책임이 막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Miss Emil kan baru, bisa dikatakan baru di sini, hanya beberapa bulan. Tapi menurut saya untuk kerja, untuk sistem kerja dan adaptasi cukup bagus. Miss Emil dalam sekejap mudah mengerti gimana rule produksi, gimana mengatasi masalah yang ada di produksi. Apabila kita punya masalah atau kesulitan, Miss Emil bisa bantu kasih solusi. 2년 전만 해도 행사를 돕는 알바생이던 성은 씨. 어떻게 기업 매출과 직결되는 홍보 마케팅 팀을 이끌고 있는 걸까요? 등록 스텝으로 일을 했었다가 거의 마지막 날에 그 일이 좀 일찍 끝났어요. 그 한상대에 참가했던 그 참가자분들이랑 또 기업들과 좀 인터뷰 형식으로 좀 면담할 수 있게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뭐 하는 데인가 그냥 궁금해서 그냥 호기심에 그냥 가서 저도 착석을 했는데 마침 그때 계셨던 분이 저희 송창금 회장님이셨습니다. 기업의 회장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자신감은 통했습니다. 2년 전 그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직 어디선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현지인화가 되기 위한 좀 노력을 다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같이 일하고 있는 현지인들과 좀 친해지는 인 것 같아요. 현지인들이 먹는 현지식을 같이 손을 써서 먹기도 하고. 세계 최대 이슬람국 인도네시아. 우리나라와 문화 차이가 많습니다. 2억 6천만 인구 가운데 88%가 무슬림인데요. 하루 5번 기도를 하고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음식만 먹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게 존재할 거다. 존재한다. 기댄 마음을 갖고 또 잘 어려움도 헤쳐나갈 그런 단단한 마음 꼭 같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보통 청춘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무대를 인도네시아로 옮겨왔을 뿐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젊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하니까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 시험하기에는 우리의 가능성이 너무 많잖아요. 가능성 열정을 더 넓은 데에서 뽐내보면 좋지 않을까. 인터넷 생방송 준비로 한창인 스튜디오. 주말마다 열리는 이 라이브 방송은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 베트남 어디에서든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는 600여 명, 누적 시청자는 5천여 명에 달합니다. 베트남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떠오르는 샛별, 크리에이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크리에이토리 대표 진현욱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2012년부터 베트남을 넘어올 준비를 해서 저희 친구들과 다 같이 2013년부터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한 약 3번 정도 창업 경험을 하면서 지금 현재 크리에이토리를 창업하게 됐고요. 우리는 인터넷과 모바일 콘텐츠 제작자를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데요. 크리에이토리는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를 발굴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콘텐츠를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게임부터 먹방, 토크쇼, 그리고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브이로그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죠. 베트남에서 잘 나가는 크리에이터인 퓨퓨도 이 회사 소속입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만 250만 명. 퓨퓨가 이 회사와 계약한 이유는 뭘까요? I need somebody to guide me to do more, to reach more people and to see what is my potential. Because I want to have a little bit of acting, I have a little bit of business skills, I have a little bit of teamwork skill. There's a lot of things I want to learn, right? And if I go by myself, yeah, of course I can learn it, but it takes time. 창업 3년 만에 베트남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업계 강자가 된 크리에이토리 대표는 한국 청년 진현욱. 진 대표는 5년 전 해외 창업의 꿈을 품고 친구 3명과 함께 베트남에 왔습니다. 당시 나이 28. 콘서트 대행 사업도 해보고 화장품 사업에도 손을 대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미 남들이 먼저 시작한 한 발 늦은 사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2015년 지금의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조차 낯설었던 베트남.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이제 막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이 알려지던 때였습니다. 이 선택이 맞는 선택인지 몰랐어요. 이 선택 자체가 저희한테도 되게 어마어마한 큰 선택이었고, 근데 현재 이제 7년 차가 된 이 상황에서 보면 정말 맞는 선택을 했구나. 베트남은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었죠. 인구 1억 명, 평균 연령 30살의 젊은 나라에서 인터넷, 특히 모바일을 활용한 SNS 시장이 급격하게 떠오른 건데요. 크리에이토리가 선보인 콘텐츠에 베트남 젊은이들은 열광했습니다. Để hình dung rõ hơn về cái tầm ảnh hưởng của social thì mình hình dung là bây giờ người Việt Nam trung bình dành khoảng 2 tiếng rưỡi để xem TV mỗi ngày. Tuy nhiên là sử dụng internet người ta dành khoảng gần 7 tiếng. Trong đó người ta dành khoảng hơn 2 tiếng rưỡi là để sử dụng cho social, là các mạng xã hội Việt Nam bao gồm như là Facebook, Zalo, các forum vân vân. Nếu như truyền hình không ít ra là ở Việt Nam, nếu như truyền hình không thay đổi hoặc là tự khẳng định mình bằng những sản phẩm chất lượng thì YouTube sẽ lấn át truyền hình. Sẽ không có nghĩ đến chăm sóc này nữa, tại vì ở đây quá tuyệt vời rồi. Vừa mới kêu này các bạn, wow siêu bổ luôn á. Trong đây thì có bắp, cà rốt, rồi là hành tây, hành, rồi có trứng. 한국인 크리에이터도 있습니다. 어릴 적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이민 온 한국 청년 우씨. 먹방 전문 우씨는 구독자 수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스타입니다. 오늘은 여기 문특능이라는 음식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라면도 먹을 거예요. 우동 같은 라면. 우씨는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먹방 열풍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한국에서 온 청년이 유창한 베트남어로 현지 음식을 즐기는 모습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한지 1년 됐을 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라이브 방송 키면 한 10명도 안 된 채 보고 있고, 근데 그 10명 다 안에 다 저희 직원들이고 친구들이고 진짜로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1년 반, 그 다음에 2년 뒤에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크리에이토리와 함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우씨. 낯선 땅에서 함께 성공을 꿈꾸고 있는 한국인 창업가들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캄캄한 미래인데 그냥 해보자 된다라는 그런 결심과, 아무리 이제 일이 힘들고 좋다 해도 항상 그 4명은 항상 얘기하고 항상 이렇게 의논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네. 새로운 아이디어로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한국 청년들. 눈부신 성장 뒤에는 남모를 고민도 많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책임감도 큰데요. 해외 창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도 많습니다.
성공과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제가 가진 어떤 능력, 스킬일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속해 있는 환경, 장소일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18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지금 당장 한국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외국에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의 고찰을 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문제 같아요. 예. 인구 13억, 세계 2위의 인력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 힌디어를 포함해 사용하는 언어만 14개. 힌두교와 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고 동시에 경제 성장률 8%를 기록하는 경제 대국 인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인도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고 호기심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나라입니다. 여성에 대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인도에서 미지의 나라 인도에서 스타트업에 뛰어든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가 인도에서 주목한 건 핀테크 시장입니다. 4년 전 인도로 건너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이철원 대표. 선불 요금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잔액 확인과 요금 충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른바 모바일 지갑인 셈인데요. 13억 인구 중에 10억이 모바일 유저고 그중에서 한 9억 이상이 다 선불제 유저들이에요. 남은 잔액이 얼마인지 핸드폰을 사용할 때 그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그 잔액을 확인하기 위한 서비스를 처음에 만든 거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잔액 확인에 기반해서 잔액 충전, 모바일 결제, 모바일 금융 서비스로까지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화요금을 미리 결제한 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선불요금제. 인도는 전체 모바일 인구의 90%가 선불요금제를 사용합니다. 특히 은행 계좌를 만들 형편이 못 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선불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We are not very worried about the high-income people because they have access to all the instruments, including the PPIs and wallets and what have you. So generally, those people who typically have a credit card, a debit card. So you mean low-income, targeting low-income people Yes. would be the start of the Yes. fintech business. 이철원 대표가 개발한 이 앱은 복잡한 절차 없이 휴대전화 요금 잔액을 확인하고 추가 금액을 충전하도록 도와줍니다.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도 간단하게 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내가 내 남아있는 모바일에 잔액을 확인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는 나라 특성상 그리고 모바일 환경 특성상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거는 그것보다는 좀 낮은 소득층의 유저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 뉴델리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 인구 5천 명의 시골 마을입니다. 소똥을 연료로 만들었을 만큼 낙후된 지역인데요. 구멍가게조차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한적한 오후, 마을 주민들이 한 청년의 집으로 모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휴대전화 요금 충전과 공과금 납부를 도와주는 25살 청년 아디티아. 주민들은 공과금을 내려면 마을에서 20km 떨어진 상점까지 가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살 형편이 안 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सुविधा यही है कि हमें दूर नहीं जाना पड़ता। एक तो अड्डे पे एक दुकान वहाँ पे नहीं जाना पड़ता, यही पड़ोस की पड़ोस में हो जाता है। एक वो ऐसे भाई की तरह अपने इनकी फोन मार दो एक बार जब भी रिचार्ज कर देता है। बहुत बढ़िया है, तो हमारे लिए तो सुविधा सारी है, कभी भी रिचार्ज करवा लो, बाहर जाते हो भी कॉलिंग पे रिचार्ज हो जाता है। 마을에서 유일하게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아디티아가 앱을 이용해 휴대전화 요금을 충전해주는 것은 물론 공과금도 대신 내주는 겁니다. यही कोई रोजाना के 10 के आसपास रिचार्ज हो जाते हैं और ज़्यादा दूर भी नहीं जाना पड़ता लोगों को,
थैंक यू बोल के जाते हैं, भाई रिचार्ज कर दिया, और कॉलिंग पे भी रिचार्ज हो जाते हैं। और जो ट्रू बैलेंस में तो लोन सर्विस भी दे रखी है, तो अच्छी कैशबैक भी अच्छा है। 인도 모바일 인구 10억 명 가운데 7억 명 이상은 여전히 스마트폰이 아닌 구형 휴대전화, 피처폰을 씁니다. 아디티아 같은 청년을 많이 늘려서 앱 사용자를 늘리고 열악한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여가는 게 밸런스 히어로의 목표라고 하네요. 그 인도 전역에서 보면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뭐 전기세를 내려가기 위해 10km, 20km를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친구가 동네에 한 명 있다면 이 친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들이 가능한 거죠. 전기세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뭐 송금이라든가 은행 업무, 향후에는 대출이나 뭐 보험이나 여러 가지들을 직접 이제 할 수 있는. 사실 인도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은 상위 계층을 목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철원 대표는 오히려 빈부격차가 큰 인도에서 저소득층을 공략해야 미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유저들에게 핀텍 서비스나 디지털 파이낸스의 경험들을 제공하는 게 실제 인도가 처한 문제들을 디지털리 풀 수 있는 핵심 문제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비즈니스적으로는 사실 그 유저들이 저희는 훨씬 더 큰 강한 어떤 비즈니스적 오퍼튜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편견은 편견일 뿐, 인도는 어느 나라보다 외국인에게 개방된 시장입니다. And you've seen a lot of American companies do very well here. A lot of Chinese companies are doing very well. And it is not just one aspect of the internet, but the full stack, you know. So I think it's a very happy market to play with, and the rules are equal for all of them. That's the greatest thing about the internet market. 개방된 시장이라고 해도 신중함은 필수죠. 이 대표는 치밀한 계획과 함께 시간을 투자해서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선입견과 두려움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뭐 사실 모든 종류의 해외 사업은 다 닥치는 어떤 챌린지들인데, 사실 그거는 저는 한 6개월 정도 와서 살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6개월 정도만 여기서 살고 부딪혀 보면 자연스럽게 이 나라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 그 기반 위에서는 저는 어떤 비즈니스든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청춘을 삽니다. 그 속에서 꿈과 삶,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취와 좌절까지 다양한 고민과 문제를 마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삶이란 여정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 어디로 걸어갈지는 스스로 선택하면 되죠.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 생전 그려본 적이 없는데